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을 입어서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이 4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4만 명 돌파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급등 타이밍 많이 좋아해 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지금 2023년을 맞이해서 우리 이제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에게 올해 상반기 이 종목들 기대주 종목들 지금 총 정리를 드렸습니다. 100% 무료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해당 자료집에서 지금 상반기 지금 1월 달, 2월 달까지 초강세 뛰는 종목들 미리미리 이제 예측을 해드려서 해당 자료집에서 40%, 50% 이상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다수 이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있으니까요.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 자료집 어디서 받아가실 수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글로벌 탑3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차세대 소재주 그래서 에코프로 BM보다 현재 타이밍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주식 주목하시기 바라겠고요. 올해 안에 500% 성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작년에 영업이익 6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7배가 지금 넘게 뛴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초고성장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49% 성장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부터 글로벌 LFP 배터리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셔라. K 배터리 쪽의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더 크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올해부터 해가지고 하이니켈 90%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니켈 배터리에다가 양극재의 니켈이 90% 나머지 이제 코발트와 망간 내지는 이제 코발트와 알루미늄이 0.5씩 반반 들어가는 하이니켈 90%짜리 지금 현재 니켈 배터리가 대세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켈의 함유량이 양극재에서 90%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양극재가 LFP 배터리보다 더 싸지게 됩니다. 하이니켈에다가 4680 원통형 폼팩터를 더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압도적인 성능에다가 가격까지도 다 잡을 수 있을 것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차전지 업계의 하이니켈 위주로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실적이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작년 연간 매출이 5조 6천억, 1년 동안에 4조 이상이 지금 올라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천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각각 275%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16% 성장을 한 수치고요. 당장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5%대,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7%대 살짝 못 미치는 6% 후반대를 지금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1%가 달성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2차 전지 업계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워낙 비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판가에 악영향을 좀 미치게 되면서 그러니까 판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매출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서 수익성이 감소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컸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를 싹 씻어버릴 수가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지금 수익성이 급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올해부터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의 대세화로서 양극재 같은 경우도 49% 추가적인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7년 에코프로 그룹의 전지 제로 사업 매출 29조 목표입니다.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서 한 3조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10배 가까운 지금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1등 이제 고객사로 보실 수가 있는 게 삼성 SDI입니다. 주력 고객사고요. 근데 이 삼성 SDI 쪽에서 양극재 공급망을 이원화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포스코케미칼과 40조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맺었었던 거 기억을 하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해당 40조 규모의 계약을 이거 에코프로비엠이 물량을 빼앗겼다라는 우려로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의 주력 공급사이기 때문에 포스코케미칼보다 추가적으로 나올 계약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드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포스코 계약 당일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오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7거래일 연속으로 폭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IRA에 있어서 그룹 내에서 최대 수혜감으로서 지금 기대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보다는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왜냐면 이제 에코프로가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를 하는데 그룹 내에서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3월에 미국의 IRA 개정안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서 에코프로 BM이 해당 법안을 확인을 하고 북미 투자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026년 글로벌 캐파 55만 톤 중에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생산량 55만 톤 중에 30% 이상을 18만 톤에 해당이 되는 물량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할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양극재 업체 중에 미국 내에서 생산 비중이 가장 높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IRA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IRA 법안이 지금 계속적으로 국내 2차 전지에게 악영향으로서 조금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 나와주고 있는 세부 법안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려가 되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 채굴이나 재련 같은 그러니까 양극재 생산 과정 중에 하나만 조금 만족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IRA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 생산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하던가 이 지금 2차 전지를 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나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세부 법안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원자재 탈중국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 원자재 탈중국을 위해서 지금 전구체라고 하던가 아니면 니켈이나 리튬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일찍이 말씀을 드렸었던 게 지금 리튬 가격에 있어서 수산화 리튬을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니켈 배터리에게 쓰이고 그리고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의 LFP 배터리에게 쓰이는 리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한 번 더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런 비용들 때문에 리튬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해당 지금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이 거의 글로벌 대부분의 공장들이 중국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거 수산화 리튬을 중국에서 가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IRA 수혜를 받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수산화 리튬 가공 공장 국내 광양 공장에다 짓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 지금 현재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구체까지도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지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뭐 LG 화학 아니면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 아니면 이제 LNF 이런 경쟁사들 양극재 경쟁사들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2배 이상의 양극재 공장 투자 금액을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1위 양극재 업체로서 사실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이 대기업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다른 대기업들 대비를 해서 2배 이상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지금 이 에코프로 그룹에게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확인이 될 수가 있는 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중국의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 진입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아예 말라 죽이려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를 안고 될지 안 될지 그런 리스크를 안고 미국 내에 수조 원의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다 양극재 공장들 같은 경우를 건설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애시당초에 수출 같은 경우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하이니켈 양극재 외에는 옵션이 부재를 할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극재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호주나 중남미 그리고 미국 현지 등에서 리튬이나 니켈 공급망들이 차근차근 지금 확보가 진행이 되고 있죠. 당장 오늘이나 당장 올해나 내년에 급박하게 이게 성공이 되지는 않고 굉장히 한 4년에서 5년 정도 긴 시간에 걸리게 되면서 이 탈중국 원자재 양산이 성공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 동안 일단은 걸리게 되고요. 이 수년 동안에 IRA의 역내 생산 조건이 1년에 10%씩 강화가 되죠. 올해 이제 40%에서 점점 50%, 60%, 70%로 점점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지금 이 탈중국 원자재 양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미국과 친한 이런 공급망들을 확보를 하기 전까지는 해당 공급망 이슈, 그러니까 중국 것을 쓰면 안 된다, 중국 것 빠르게 탈중국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일단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완전 중국의 지분이 100% 들어간 회사의 그런 이제 원자재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쓰면은 안 되겠죠. 근데 일부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가고 나머지 지분이 우리나라 지분, 그러니까 해당 이제 법인이 지분이 나눠지게 되면서 여기에 돈 투자가 중국 것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생산을 FTA를 지금 이제 맺은 나라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하던가 이런 이 세부 법안들을 충족을 시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원자재의 탈중국 공급망 같은 경우 일단은 어느 정도 묵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서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2차 전지 업계에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서 작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국의 뭐 핵심적인 2차 전지 원자재 의존도가 90%인데 당장 이거를 몇 개월 안에 낮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공급망 이슈가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는 2차 전지 업계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를 한 니켈 배터리, 4680 배터리가 양산이 시작이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양극재 니켈 함량이 배터리 기술 개발이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원래 니켈이 6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코발트가 2, 뭐 망간이나 알루미늄이 2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니켈 함량이 60%였어요. 근데 현재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니켈이 8 들어가고 코발트 1, 나머지 1 이렇게 들어가는 80% 하이니켈로서 상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배터리 3사의 주력 배터리 같은 경우 니켈 함량이 90%까지 오르게 되는 극 하이니켈로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니켈 확보 쟁탈전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첨단 소재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을 완전하게 배제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이제 자기들 세금 보조금으로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대규모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주요 전기차 시장 중에서 가장 성장이 늦어진 편입니다. 미국 시장 자체가 대형 차량 선호를 하는 그 특성이 굉장히 진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니켈이 60%짜리에서는 해당 대형 차량들에다가 배터리를 막 대규모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막 200km, 300km 이 정도밖에 경쟁력이 없는 지금 주행거리들이 나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80% 이상까지 하이니켈이 탑재가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픽업 트럭 이런 차량들이 주행거리가 400km 이상, 500km 이상까지도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니켈 양극재가 미국 시장의 전기차로서의 전동화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니켈 함량이 극대화가 되게 되면서 니켈 원자재 확보 중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리튬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됐는데 사실 지금 리튬 같은 경우
LFP 배터리에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내 니켈 배터리보다 중국의 LFP 배터리에 리튬 함량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니켈이 중요하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이자 매장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매장량 같은 경우는 22%로 호주와 함께 호주도 22% 매장량이죠. 세계 최대 수준으로서 지금 매장량 1등, 2등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니켈 광산 개발을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만간 2년에서 3년 정도 안에 미국을 위한 이 FTA를 지금 이제 맺은 호주에서 니켈이 생산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도 니켈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인도네시아에다가 기가팩토리 건설이 진행이 됐었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참여를 하는 K 배터리 컨소시엄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네시아에다가 11조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입을 하게 되면서 니켈 재련부터 셀 제조까지 가는 전 과정, 2차 전지의 전 과정의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SK온과 중국의 GM 얘네들과 이제 합작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3사가 지금 인도네시아 내에서 니켈 생산법인 MOU를 지금 맺었습니다. IRA 대응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니켈과 코발트 수산화 혼합물 일명 이제 MHP 요거를 이제 생산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리튬을 섞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양극재가 되는 거겠죠. 지금 현재 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양극재를 생산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IRA 세부 법안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원자재 자체는 미국과 좀 이제 FTA를 맺지 않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양극재를 FTA를 맺은 한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 2차 전지를 탑재를 한 전기차에다가 보조금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에코프로가 SK온과 GM과 함께 지금 이 생산법인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니켈 생산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 60만 대 생산 가능한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해서 2차 전지용으로서 순수 니켈이 생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SK온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특허 소송전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2조 원대 지금 패소가 진행이 됐죠. 이미 지금 1조 같은 경우는 입금이 됐고 나머지 이제 1조 같은 경우는 나눠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지금 그러니까 이 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는 특허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렵게 그리고 다수가 이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니켈 배터리를 중국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것을 넘어서 중국 자체가 니켈 배터리 생산이 힘든 이유가 니켈 배터리 특허 때문에 얘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수 시장에서는 지들이 개발한 것처럼 훔쳐놓고 이거를 잘 생산을 해가지고 팔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유럽이라고 하던가 미국으로서 수출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법원이나 미국 쪽에서 중국이 니켈 배터리 생산을 한다. 그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2조 원짜리 이런 패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비교적으로 LFP 배터리의 글로벌 특허 같은 경우는 장벽이 비교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올해 해당 글로벌 특허가 풀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이나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 LFP 배터리를 작년까지는 내수 위주로서 생산을 하게 되면서 특허 만료 이후에 올해부터 지금 해외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계획이 이 특허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이 실력도 따라오지를 못하게 되는데 생산 자체가 개발 자체가 어려운 게 이 특허 때문이다. 이거를 막대한 R&D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 양극재를 2차 전지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있어서 수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니켈 배터리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력의 끝판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니켈의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위당 가장 비싼 지금 이제 희소금속인 코발트의 함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80%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와 원래 가격 경쟁력이 한 20%, 30% 정도 벌어져 있다가 80% 하이니켈까지 오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10%대까지 줄어들었어요. 지금 90% 하이니켈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 LFP 배터리보다 가격이 오히려 더 싸지게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 현재 이 성능이 더 좋은데 가격 경쟁력이 더 싸진다. 그러면은 이 LFP 배터리를 안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중심으로서 이 산업이 성장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니켈 배터리의 원통형으로서 4680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가격이 지금 현재 3원계 배터리 대비를 해서 마이너스 56%까지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4680 니켈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 배터리 자체가 LFP 배터리보다 훨씬 더 20% 이상 싸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압도적인 성능에다가 가격까지 싸지게 되는 이 하이니켈과 4680 배터리의 조합이 바로 이 배터리의 혁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니켈 배터리 확대에 따라 가지고 이 니켈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가 아니라 이 니켈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는 첨가제 업체들 그리고 다른 이제 소재 업체들의 급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쪽에 하이니켈 그러면서 LNF나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올해부터 양산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올해 이후부터 해서 배터리 3사의 주력 배터리가 90% 하이니켈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어마무시한 경쟁력 그러면서 이 4680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폼팩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 LFP 배터리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면서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TX입니다. 우리 급등타이밍 구독자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상한가도 여러 번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지금 해당 상한가를 반납을 하고 121선 전후로 장기평선 부근에서 기간 조정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감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바토비 니켈 광산 지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작년 11월에 태백시와 함께 국내의 첨단 산업 핵심 원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와 함께 상한가가 두 방이 갔죠. 3거래일 만에 100% 이상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현재 GS 건설과 함께 인도네시아 현지에 니켈 가공시설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2차전지 분야에 있어서 종합상사로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이스코 홀딩스입니다. 못이나 철사, 철망 소재 같은 국내 연강선제에 있어가지고 과점 업체입니다. 지금 광산 산업을 위해 가지고 글로벌 니켈 생산 2위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에다가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니켈 광산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 니켈 연산 1000만 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채굴을 해서 배터리 3사에게 납품을 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황금 에셋입니다. 직접적으로 2차전지 니켈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스테인리스간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이 스테인리스 쪽으로 니켈 들어가게 되겠죠. 하이니켈 배터리가 확대가 되게 되면서 니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압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니켈 수급에 따라서 이 업체의 매출이 상승을 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인도네시아라고 하던가 필리핀 지금 현재 전 세계 1등, 2등 니켈 생산국들이 니켈을 수출을 하는데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니켈 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고 있어요. 현재 인도네시아, 중국 니켈 공장 폭파 당시 때 해당 종목이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전에 글로벌 탑3 기대가 되고 있는 엔캠입니다. 하이니켈 배터리 전용. 그러니까 이 전액 같은 경우 LFP 배터리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전액에다가 리튬을 완전 때로 박아가지고 이 전액을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 LFP 배터리에 전액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리튬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배터리에다가 그러니까 니켈 배터리에다가 들어가는 전용 전액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캐파 500% 이상 성장 목표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SK온이 현재 포드 F150 전기차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이 니켈 배터리
전액을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차트적으로도 지금 현재 중기적인 추세 전환 시도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 기관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해당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상반기 기대주 종목 지금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자료집에서 40% 50%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상반기 유망 업종들 섹터들 투자 포인트들부터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드렸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핸드폰에는 아마 이렇게 이제 생겨가지고 플레이 스토어라고 이제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이제 검색창에다가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되면요.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를 이용을 하시는 거, 어떤 버튼을 눌러도 과금을 되는 게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에서 드리지 못하는 급등 타이밍의 실전 주식 정보들을 여기서 지금 장중 실시간으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가입되게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거 괜히 번호 썼다가 주식 광고 전화 문자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 일절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더 이제 실전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급등 타이밍에 만들어 놓은 장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어플 들어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위쪽에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이쪽에 누르시게 되면은 위쪽에 별표 치고 상반기 기대주 총정리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내려 보셔서요.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자료집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는 매일매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주 종목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종목들 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추천주도 바로 인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인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2월에 인제 뭐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오브젠 요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었지만 50% 이상 급등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인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추천주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브리핑 같은 경우도 혹시 추가적으로 상승세 노리시는 분들에게 짧게 코멘트까지도 브리핑을 드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급등 여기 증권 투데이 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이 장전 20분에서 30분 전에 당일 급등주 종목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 가장 강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장전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있어서 뭐 급등세 같은 경우도 잘들 또 나와주고 있겠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서 영상 하단에 엄지척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들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마무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